실적이 나오는 데는 어디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쪽이 안 좋은 건 절대 아닌데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정말 손꼽아요. 감사 시즌 지나고 나면 좀 바이오 주식들한테도 기회는 좀 올 수 있다. 자, 2차 전지만큼 또 뜨거웠던 키워드는 챗GPT잖아요. 아, 그러게요. 네, 챗GPT 이제 부장님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또 관련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게 챗GPT 실적이 실제로 별로 관련이 없는데도 오른 종목도 있다고 하셨는데 남아있는 그러면 챗GPT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나 섹터는 좀 어떤 쪽일까요? 근데 챗GPT는 네. 사실 요새 부각이 돼서 그렇지 네. 원래 계속 다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진이야. 그쵸. 비슷한 버전일 수는 있지만 그때는 뭔가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이번에는 뭔가 그래도 좀 말귀를 좀 잘하듯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써봤는데 해보셨어요? 이제 슬픈 음악을 좀 지금 상황에 맞는 슬픈 음악을 좀 들려줘. 시를 써달라니까 저 시를 써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엄청 잘 쓰는 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써준다라는 거. 저도 요새 막 이렇게 시연된 것들을 봤어요. 네. 한번 해보셔도 되겠지만 김 작가는 어떤 사람이야? 못생겨서 잘생겼어? 김 작가 했을 때는 안 나와요?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크리에이터인데 웹툰 작가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정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게 또 2021년까지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보다는 미국 정보 영어로 위주로 하는 것들이 훨씬 정확한 정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도 내놓을 거다. 그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챗 GPT가 사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장 산업이 무궁무진하고 사실 이걸 다 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 얘기 나온 다음부터 갑자기 너도 나도 이 사업 강화할 거야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확산될 거야.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되고 이 정보를 많이 수집하다 보면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처리를 빨리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연산이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연산을 순식간에 여러 개를 해줘야 빨리 정보를 찾을 거잖아요. 뭔가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한 10분 있다 찾아준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고용량화, 고사양화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도 당연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서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도 상당히 고사양화해야 되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많이 간 거예요. 이런 처리의 능력자잖아요. 그래서 GPU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이제 많이 간 케이스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쪽들은 계속 저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필요하고 이걸 기업들이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데이터 센터나 서버 구축에 좀 더 열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반도체도 이제 더 많이 필요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챗 GPT는 소프트웨어에서 시작을 했지만 하드웨어가 받쳐줘야지만 좀 더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AR 글래스 같은 경우도 다 이걸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뭔가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야 내 글래스에다 뭔가 정보를 많이 쏴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영역으로도 번지고 IT에서는 이런 반도체 영역으로도 번지고 그다음에 그 정보의 바다에서 많이 정보를 끌어오고 러닝을 해야 되니까 딥러닝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용량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회사들은 너무 많고 너도나도 한다는 기업들도 많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좀 선별은 되는 게 맞겠고요. 물론 주도적으로 오른 기업들이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갈 때 뭐가 많이 갔냐면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그죠? 알체라 이런 것도 많이 갔었죠. 요새는 또 그거랑 연결해서 비대면 진료 간다면서 셀바스 헬스케어인가요? 이건 정말 주가가 미쳤더라고요. 어떤데요? 요새 거짓말이 아니라 제 고객분들 중에서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요새 전화 와서 인공지능 사달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큰물인가? 이런 생각을.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아니, 그렇잖아요. 무슨 2달도 아니고,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래요. 이게 지금, 이날이 언제냐면은 2월 17일이에요. 심지어 보름밖에 안 됐네. 지금 몇 배 올랐어요? 5배. 네네네. 별이 5개가 아니라 5배. 도대체 상가 몇 번 쳤길래? 이 정도예요. 근데 제 고객 중에 80대 어르신이 계신데, 저한테 솔직히 좀 요때쯤이었나? 요때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사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그랬더니 막 사달래. 근데 어떻게 점상으로 막 가는데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도 유튜브고 뭐 약간 경제 채널도 경제 채널인데 거기를 좀 많이 시청하시는 어르신분들도 저한테 전화 와서 야 인공지능이랑 로봇은 한 개씩은 꼭 있어야 된다더라. 사야 된다더라. 정보가 빠르게 이제 오픈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제 고객분 중에서는 한 분이 이런 거야. 요새는 증권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사라는 종목 사면 된다. 그 사람들이 사라는 종목 사면 된다. 하긴 요즘 뭐 2차 전지 AI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뭐 저도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잘 가는 종목 계속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 상황에 하이닉스 사세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말하는 걸 또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또 그 종목을 사잖아요. 그 또 사고 올라가고 계속 이게 연속성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연세가 있으신 7, 80대 되신 분들마저도 AI를 사달라고 그러고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뭐 막 이러니까 그렇긴 해요. 근데 이쪽이 안 좋은 건 절대 아닌데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정말 손꼽아요.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실적이 나오는 데는 어디가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 몇 개 없어요. 저 찾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그 정도예요. 진짜. 왜냐면 거기 적자 기업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럼 이 기업이라도 흑자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보통 비대면, 원격 의료 뭐 이런 쪽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는 흑자가 나고는 있네요. 네네네. 그죠? 왜냐하면 이쪽 솔루션 업체들, SI 업체들 이런 쪽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마이너스 나는 기업은 없어요. 왜냐면 제조업 쪽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은 나요. 작년에 좀 살짝 적자가 난 것 같아요. 4분기에는. 그럼 혹시 어떤 데가 뭐 마이너스 나는지 예시로만 한번 볼까요? 저도 뭐 정확하게 다 뜯어보진 않았는데 뭐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쪽들 중에서 많이 간 기업들 이쪽 말고 많이 간 기업들 한번 볼까요? 혹시 모르겠다. 한번 찾아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흑자 날 수도 있어요. 열어봤는데. 이런 쪽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여기는 좀 적자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적자가 많네요. 그죠? 점점 늘고 있잖아요, 적자가. 적자가 늘고 있네. 그죠? 4년 연속 적자잖아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 회사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식의 재무제표를 가진 데 우리가 일단 조심은 하자. 저는 좀 사실 지금 바이오 주식들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3월달 되면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감사보고서. 그렇죠. 상장 폐지랑 이제 의견 거저 뭐 4개 나오고. 그래서 항상 그런 뭐 리스트도 막 돌긴 하는데 근데 예전이랑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있는 상장 폐지예요. 그랬는데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거래 정지 시켜놓고 너네 개선 기간 부여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노력을 해봐. 3월에 이제 감사 보고서당 감사의 이제 의견 4가지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네,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그냥 막 너네 상패야 막 이런 건 별로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거 걸리면 아시잖아요. 한 1년은 기본적으로 고생을 하셔야 되니까 그쵸? 좀 약간 뭐 한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계속 적자 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서서히 좀 잘 골라내셔야 돼요. 그렇죠. 조심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특례 상장으로 들어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기술특례 상장으로 들어온 기업들은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또 이제 막 주가도 많이 빠지고 또 어떤 기업들은 거래 정지 걸리고 또 개선 기간 부여 받아야 되고 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감사 시즌 그때는 약간 부실한 기업들이라든지 요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 요때를 또 잘 지나면 살아남은 기업들이 또 주가가 엄청 가요. 개별주들이 그죠? 이제 3월 이제 감사 의견 보고서 시즌에는 어쨌든 적자인 기업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연속 사실 적자 3년 이상은 주식 고수가 아닌 이상 저는 재무제표 빨간색 있는 거를 일반인이 굳이 해야 될까? 다른 종목 많잖아요. 좋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실적 많이 나오는 기업 사놨더니 주가가 계속 안 가고 있으면 화가 좀 나잖아요. 요새 거짓말 아니라 로봇, 인공지능, 2차 전지 안 하신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요. 내가 손실이 아닌데 이상하게 왠지 마이너스 100%쯤 손실이 난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그걸 만회하려고 개별주를 찾거나 그죠? 약간 무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정도를 지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섹터들이 너무 갔는데 내가 가진 주식이 상대적으로 비루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걸 팔고 이쪽으로 가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참다가 쫓아 들어가면 또 고점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3월달 감사 시즌,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이거 거치는 이 시점까지는 최대한 좀
안전하게 조심하고 우량주 위주로 하시고 네. 무리하게 막 개별주 네. 정말 급등을 노리는 막 이런 쪽은 조금 네. 주의하시는 게 좋고 요 감사 의견 받고 난 다음에는 또 1년 동안 또 안심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요 감사 시즌 지나고 나면 좀 바이오 주식들한테도 기회는 좀 올 수 있다. 왜냐면 여기가 좀 적자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흑자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연구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돈을 많이 끌어와서 연구 개발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사실 또 중요해요. 근데 이 시즌 잘 지나면 네. 또 바이오 우량주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잘 가는 종목들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4월 달부터 학회가 많이 있거든요. 바이오. 거기다가 오늘 기사 나왔잖아.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다시 네. 컴백. 컴백하시나요? 네, 요번에 사내이사로 네. 다시 들어오는 거에 뭐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막 올라왔었어요. 네. 거기다가 또 셀트리온 그룹주 또 자사주 매수한다고 또 쫙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바이오의 대부는 셀트리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삼바하고 셀트리온이잖아요. 네. 또 이쪽이 움직이면 또 밑에 있는 것들이 또 움직이게 되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겠죠. 바이오의 대부가 다시 현역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네. 돌아올 거니까 그러면 또다시 바이오 쪽에서 뭔가 틈새를 노리는 네. 자금들의 이동도 있을 수 있겠죠. 비단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니어도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감사 시즌 잘 지나고 나면은 좀 한 4월, 5월 달 뭐 요때쯤에는 뭐 바이오 주식들한테도 좀 네. 볕들 날이 잠깐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쪽도 금리 때문에 많이 빠졌던 섹터예요. 아시다시피 성장주 섹터주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네.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동안 뭐 플랫폼이라든지 네. 많이 빠졌었잖아요. 뭐 그랬던 상태 속에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온 섹터가 바이오 섹터 하나거든요. 네. 그렇다라면은 이쪽도 뭔가 모멘텀이 없어서 못 올라왔다라면은 또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최근에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온 거 많아요. 그 탈모 관련 약으로 안트로젠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네. 뭐 다국적 제약사한테 뭐 매각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또 호재성 이슈도 많이 나오고 네. 이오플로우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최근에 또 삼천당 제약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안구와 관련되어 있는 네. 약인데 삼천당 제약도 농담이 아니라 저 예전에 제가 이제 주식 지금보다 한참 오래전이죠. 네.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농담 참아서 이거 이제 5천당 제약간데 뭐 만당 제약간데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던 게 지금 몇만당 제약이라고 막 우리 농담처럼 막 그랬었거든요. 요새 볼까요? 보시면 이야. 효용이 많이 갔죠. 그 시장에 이것처럼 시장에 2차전지 인공지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잘 찾으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많이 갔죠. 삼성전자가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이오플로우도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안트로젠 이것도 많이 갔어요. 지금 빠져서 그렇지 여기 보시면 13,000원대부터 26,000원대까지 그냥 바로 더블 찍고 조정 받은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하고 뭐 바이오니아인가? 뭐 그것도 아마 같은 스키무로 많이 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진짜 바이오는 처참해서 못 봐요, 진짜. 근데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가 실려줬으니 이게 손바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간에 지금 다 역배열이에요. 네. 사실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은 다 정배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꾸로 한번 놓고 봐라. 많이 빠졌을 때는 거꾸로 놓고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거꾸로 놓고 보면 여기가 고점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점 부근에 오니까 저항이 오면서 이게 빨간 양봉이지만 반대로 거꾸로 놓고 보면은 장대 음봉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꺾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건데 또 다시 돌려놓고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반등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셀트리온을 저는 뭐 매매를 막 잘 하지는 않지만 이건 좀 바로미터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번 서정진 회장의 컴백이 뭔가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네, 그래서 몇 개 보니까 좀 그런 바이오 종목들도 바닥권에 있고 좀 거래가 조금씩 실리면서 바닥에서 탈출할 준비를 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완전 정말 초장기 소외주들이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바이옴 하는 회사인데 네. 주가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이평선이 다 수렴되어 있고 반등하려고 올라타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괜찮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바이오는 아니지만 좀 IT 외에 그냥 약간 최근에 그래도 계속 했던 게 헬스케어 쪽에서는 미용, 뷰티 섹터 쪽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오스테 임플란트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뉴트로닉이나 뭐 이런 의료 미용기기 있잖아요. 이런 쪽들 되게 좋게 봐서 이런 쪽들은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미용 의료기기는
수익이 나니까. 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하고 마스크 벗으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보톡스도 많이 그랬었지만 그런 쪽들이 많이 가서 미용, 뷰티 섹터 쪽들 내에서는 화장품을 제외한다라면 의료기기 쪽들이 가장 좋으니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레이저도 마찬가지가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요새 레이저 기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들까지는 일단 다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바이오는 완전히 아무도 손 안 대. 누가 요새 바이오 하니?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네요. 그런데도 알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플로우나 뭐 삼천당 제약이나 뭔가 기대치가 있고 에로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적 나올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은 조금씩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호재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는 그냥 무한정 답 없이 그냥 투자만 하는 기업보다는 뭔가 가치가 있는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걸 터뜨릴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한정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은 지금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쪽 섹터도 버리지 말고 정말 올해 뭔가 기대가 있는 회사들은 찾아봐야죠. 왜냐하면 뭐 에벨바이오 같은 경우는 4분기 흑자 전환했거든요. 사실 바이오 회사가 흑자 전환하기 쉽지 않은데 흑자 전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잘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최근에 보면은 면역 관련해서 기업 하나 있어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기업은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 근데 이제 밑에서 보면 거래량을 조금씩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개인들이 다 버리거나 이미 마이너스 60%, 70%여서 더 이상 팔 수 없는 이런 섹터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씩 뭔가 준비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거니까 저희가 지금 감사 보고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아무튼 뭐 바이오 주식들을 지금 뭐 사시라는 게 아니라 이쪽도 정말 초장기 소외된 섹터고 이 감사보고서 이슈만 지나면 좀 리스크 하나를 건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다른 행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외면하지 말고 한번 좀 생각은 좀 해보고 있자. 뭐 이런 말씀입니다.